안녕하세요. 오늘은 어휘의 의미 관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유의 관계는 뜻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단어 사이에서 말소리는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유의어는 미묘한 의미 차이로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장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잡다의 유의어에는 쥐다가 있고요. 또 얼굴의 유의어는 낫, 가끔의 유의어는 덜어 등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예를 들면 비슷하다, 비스름하다, 엇비슷하다, 흡사하다, 유사하다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유의관계를 이루기도 하고요. 또 감정과 관련해서도 슬프다, 서럽다, 애절하다, 처량하다, 비통하다 등이 유의관계상을 이룹니다. 또 움직임과 관련하여 달리다, 뛰다, 돌진하다, 질주하다 등도 유의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말의 유의어가 발달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첫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섞여 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를 지칭하는 것이 아내, 고유어죠. 처, 한자어, 와이프, 외래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임법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너를 부를 때도 너, 자네, 당신, 댁, 제군 등으로 다양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각어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을 표현할 때 노랗다, 노르스물 하다, 놀이끼리 하다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국어 순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말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Q&A 같은 외래어는 자주 하는 질문으로 풀어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기어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는 예를 들어 천연두와 같이 꼭 피하고 싶은 병이 있다면 천연두가 아니라 마마 또는 손님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5가지 이유로 우리말에는 유의어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의 관계입니다. 단어들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는 관계인데요. 반의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자질만 다르고 나머지는 공통적입니다. 예를 들면 총각과 처녀라는 반의 관계상은 이제 다 자란 성년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 미혼이라는 점 등등에서는 나머지 의미 자질은 다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성별이 총각은 남성이고 처녀는 여성이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동일하고 성별이라는 하나의 요소만 반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하나의 단어에는 여러 개의 반의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년이라는 단어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의어는 노년이 되고요. 또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반의어를 찾아보면 소녀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반의관계상에는 남자와 여자, 낮과 밤, 가다와 오다 등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반의어에는 확대, 축소, 아침, 저녁, 남자, 여자, 있다, 없다, 사다와 팔다, 웃다와 울다, 벗다와 입다, 또 쓰다, 신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다이어이면 각 의미에 따라 반이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네, 다음 상하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상하 관계는 윗상자에 아래하를 쓰지요. 위계가 있다는 뜻이고요.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알아둘 용어가 더 있는데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그러니까 넓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가 상의어이고요. 또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단어는 하의어입니다. 하이어는 상이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동으로 지닙니다. 근데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이어는 하이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동으로 지니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단어상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상에서 이제 가장 상이어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이죠. 그리고 이 예술에 대한 하이어에는 문학이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 중에 하나이고요. 또 문학의 하이어는 소설이 있습니다. 문학에는 소설, 시, 수필, 희곡 등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소설이 있고요. 또 소설의 하이어에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제 한 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는 의미 관계를 상하 관계라고 합니다. 자, 다음 동음이의 관계와 다의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동음이의 관계는요, 동음, 소리가 같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의는 의미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동음이 관계와 다의 관계는 사전을 활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동음이어는 사전에 독립된 표제어, 그러니까 각각의 표제어로 등재가 됩니다. 또 동음이어는 소리도 같고 표기도 같기 때문에 그 글이 있는 문맥, 흐름과 상황을 고려하여 각각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죠. 예를 들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배라는 단어가 있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일 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교통수단으로서 바다 또는 강에 떠 있는 타는 배가 있습니다. 또 사람 몸의 신체 기관의 일부인 배가 있죠. 또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한 배, 두 배, 세 배 해서 수관용사와 함께 사용되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배수를 뜻하는 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라는 글자만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문맥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다의 관계입니다. 동음이 관계와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많을 다자의 뜻 의자입니다. 뜻이 많다는 것으로 둘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의 의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개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이어의 중요한 개념은 다이어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중심적 의미와 또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되어진 주변적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리는 이제 가장 가까이 우리 몸에 있는 다리죠. 그래서 동물의 이제 하반신을 지칭하는 동물의 다리가 있고요. 또 책상에서 그 책상 아랫부분을 지지하는 기둥, 그것도 우리가 책상 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뜻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의미에서 다른 하나의 의미가 이제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동의미 관계가 아니라 다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동음이어와는 달리 다이어는 의미들 사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나의 표제어로 묶어서 등재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자, 학습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휘의 의미 관계 총 5가지 배웠습니다.
첫째, 유의 관계, 둘째, 반의 관계, 셋째, 상하 관계, 넷째, 동음이의 관계, 다섯 번째, 다의 관계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휘의 의미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